홍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죠.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최명기입니다.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모두가기 비평,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태광 교수님 오늘은 뭘 후벼볼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지금 소환이 될 것이다. 소문이 지금 파다하죠. 그래서 MB 심리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을까. 몇몇 지금 그것을 분석할 만한 근거를 본인 스스로가 줬죠. 그죠? 그래서 한번 뇌구조를 분석해보자.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 천안함 기념관을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을 많이 남겼죠 지금. 그리고 갑자기 이제 원래는 이분이 보수라고 우리가 지칭되는 세력들과 그렇게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소환을 앞둔 뒤에 행보가 굉장히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수층과 본인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이제 그 심리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지금 MB가 그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이용한 어떤 그 보수적인 주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천안함 폭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천안함 폭침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갖다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수습했다는 게 본인의 커다란 그 업적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MB가 막판에 인기가 떨어졌을 때 사용한 이슈가 다 잊어먹거니 독도였어요. 독도에 간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 주범이 왔다는 걸 통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그거를 갖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대통령이 했었을 때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이 넘겼던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천안함 폭침 위기를 갖다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도 그래도 대통령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일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MB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나라 현실이 부끄럽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김영철의 방안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부적절하지만 천안함 폭침에서 산화한 용사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현재 몰락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예. 천안함에서 폭침당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비극적인 현실이 됐었던 듯이 본인도 조금 지금 비극적이 되다가 보니까 오호. 막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되긴 하지만 본인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 시행자들과 네, 그래서 나도 뭔가 애국적으로 나라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하다가 잘못된 조금 꼬투리 갖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봐주는 사람이 너무 서러워. 그 많은 돈은 어디 갔고요? 그건 다 생각 안 하는 거죠. 본인을 굉장히 애국자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 애국자와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니, 그 원장님 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해석하는 그 뇌의 증상은 무슨 증상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자기 확신 편증이라 그래요. 자기 확신 편중 안 어려운 건데 우리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어려운 용어를 해볼게요. 예. 자기 봉사 편증. 자기 확증, 그거보단 자기 봉사 편증이 더 어려워요. 자기 봉사 편중. 사람은 예.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한테 봉사하도록 기억이나 판단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봉사 편증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막 야단칠 때 보면 화풀이로 야단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때 생각해요. 아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해야지 자기가 심리적으로 서바이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지나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봉사 편증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MB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항상 얘기한 게 난 너무 어려웠어, 난 너무 괴로웠어, 난 너무 가난했어, 난 너무 힘들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롭고 힘들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기봉사 편증이 굉장히 유효한 도구였던 거예요.
네? 남들이 다 욕해도 난 내 길을 올바로 가고 있어. 그러나 충분히 성공한 후에 본인을 자성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자기봉사 편증이 지금은 본인의 자성과 본인의 성찰과 본인의 변화를 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불안해고 그러진 않을까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금방 이제 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을 왜 이제 사륙 용사 천안함 때 희생된 그 사륙 용사와 본인을 동일시하는가? 동일시하는데 동의해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이런 페이스북에다 본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 최명규 원장님이 얘기한 거 동의하지 않는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최 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지금도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사륙 용사가 생각나 오늘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썼어요. 다녀왔다. 그 일기처럼 쓴 거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륙 용사가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 안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온 거예요. 마침 또 때마침 그 김영철의 방안에 맞춰가지고 그냥 방남에 맞춰가지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본인은 평소에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자존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그게 지금 현재 위기가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 거죠.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버지의 무덤이라든가 또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본인에게 뭔가 위기가 올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왜 그럼 여기를 갔느냐? 아버지 어머니 무덤을 간 게 아니라 여기를 왜 갔느냐? 뭐 당연히 그거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확보시켜줬던 또는 그런 대통령 시절을 환기시켜주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황과 가장 맞는 그 지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초조하기는 하나 불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확실성을 갖다 대하게 됐어요. 그러면 불확실성을 대하게 됐을 때 그 불확실한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엄청 흥분해요. 야, 떼돈 벌 것 같아.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한 일인데 굉장히 그게 나쁜 일일 때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은 초조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겁이 많은 게 더해지면 불안해져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겁이 없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본인한테 닥치기 전까지는 본인한테 닥칠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의 입장에서는 추진력이라고 본인은 생각한 거고 그 추진력이 여기까지 오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정치적 생명을 건 검찰 소환이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은 지금보다 옛날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때 검찰 수사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때 한번 철저한 수사를 받고 어떤 의미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합숙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도 계속 처음에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지금의 최순실 씨와의 최씨 비전과의 관계를 갖다 계속 해답을 했어야 됐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만 됐었잖아요. 둘 다 악재가 있었어요. 그러나 악재를 대처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번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아서 학습 경험이 된 이명박 대통령이 훨씬 더 일관되게 악재를 잘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쪽을 선택한 거예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구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겠구나 하면서 저 얘기가 전부 다 진실은 아닐 거야. 근데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저렇게 일관되게 나가는 걸 보니까 우리 경제를 살리긴 할 것 같아. 한번 써먹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 생각은 굉장히 초조하고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겠지만 이게 불안해서 일이 손이 안 잡히는 상태는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그 최 원장님이 초조할지언정 일이 손이 안 불안하지 잡혔고 않을 거다. 그 천안함 기념관을 간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 원장님이 이제 왜 불안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냐. 이 불안이란 개념은 이제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가 불안은 지금의 나를 바꾸는 그런 힘이 불안해서 오는 거거든요. 불안이 항상 항상적인 거고 내가 항상 불안하다 이런 거는
내가 내 어떤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금방 최 원장이 말씀하신 건 초조할지언정 불안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주 정확하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격을 묘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돈도 140억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볼 때는 표정도 안 바뀌더라고요. 전혀 내가 볼 땐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아주 공정한 일이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니 그거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설출 신공. 예? 혀가 밖으로 나오는 신공. 그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설출 그것도 일종의 틱인데 제가 볼 땐 그것도 결국은 몸에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최초로 나온 그 사자성어의 설출 신공. 전혀 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설출 신공 불변지인. 사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그런 문제 붙이면 설출 신공이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 두 글자로. MB. 영어로. MB.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설출 신공 불별지인. 영어 중국어로 해보세요. 중국어 잘하시잖아요. 중국어 못해요. 설출 신공 불변지인.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였습니다. 오늘 방송에 백미일 것 같아요. 백미는 쌀이 백가만이 맞대는 거예요. 아니, 하얀 눈썹도 백미예요. 아 그래요? 저 눈 허해졌어요. 평창가 그 눈 맞고 왔더니 어쨌든 다시 허해졌어요. MB로 갈고. 자 황봉주님. 저는 인천에 사는 봉주입니다. 봉도사님 어느 한자 쓰세요? 저는 세봉의 기둥주자입니다. 저는 세봉의 그루주자예요. 여기 기둥에는 새가 한 마리 앉잖아요. 그루주야. 그루는 여러 마리야. 여러 마리의 새가 와그닥닥 앉아서 난리 굿이란 거예요. 저게 상당히 그 고대의 이름인데 봉주라는 이름이 상당히 고대적이네요. 이름이 고대 새를 신성하게 이렇게 여겼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에 인면조도 그런 거 아니죠? 아 우리 봉자 돌리면 그냥 새자 돌리면 새가 날아든다. 봉황새 아니야 저거? 봉황새? 봉가 짭새가 날아든다. 한국에는 봉황이 나와도 MB 새는 방송하실 의지가 없네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MB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자 아들 이시영 씨 맞사이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여기엔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잘못해서 느꼈다는 죄책감이 아니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때라는 책임감에 기이한 어떤 구체적인 죄책감이 아니지만 가장인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우리 식구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다는 이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흔들려요 사람이. 그러면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래도 내 덕에 이렇게 다들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서 각자 해결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내 덕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를 갖다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느끼진 않게 되면 흔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죄책감이라는 것도 뭔가 타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그런 관심이 있어야지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워낙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라서 사실 이 from the scratch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From the scratch. 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바닥을 끌고 올라온 여기서 사람이라서 그래서 스크래치는 뭐예요? 끓는다는 뜻입니다. 바닥을 팍팍 끼면서 그 맨땅에 박치게. 빡빡 끼다 올라오면 맨땅에 박치게요. 그러니까 그런 하면. 근데 그런 걸 해서 올라온 말 그대로 한국 대한민국의 이 세대 분들의 정체성을 본인이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한 대한민국 성공 신화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걸 바꾸면 사실 이분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불변지인. 불변지인이에요. 네, 불변지인. 절대 불사조예요, 바뀌지 않는다. 불사조. 설출신공 불변지인.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덤비더라도 나는 충분히 대적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김윤서님 세 분 트리오로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 하셔도 대박 나겠어요. 김윤서님, 우리 재밌다고 하는 얘기지만 여기 두 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누구죠? 이태광 교수. 요게 최명기 원장이구나. 네, 제가 최명기입니다. 제가 이태광. 최명기 원장이 강남의 유명한 심리 상담사예요. 그리고 강남의 모든 수험생들의 컨설팅을 여기서 맡아서 해요. 그럼 역시. 돈은 대박이냐? 대박은 아니에요. 1인 병원이에요.
간호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담실이니까. 근데 이태강 교수는 운동권 출신으로 아주 드물게 경희대 정교수가 된 분이에요. 원래 정교수가 되는 과정 이거 그 뜯어봐야 돼. 약간 야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제가 from the scratch죠. 말 그대로. From the scratch요? 네, 이명박 못지않죠, 저도.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부산, 우리는 칠곡인데, 칠곡 출신인데 그 부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이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칠곡이면 태어나서 그냥 초등학교만 좀 다니다 갔어요. 아니 선산하고 좀 가까운 데죠, 칠곡이. 네, 칠곡이 선산이고. 선산은 그 박근혜 그렇죠. 전당고야. 구미요. 네, 가깝습니다. 구미. 그게 뭐 사실. 구미 박정희 대통령. 어릴 때부터 박정희 네.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 동네가 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 그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왜 가졌어요? 그게 우리 이 집안 사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 그 분들이 앞 세대 분들이요.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일본군과 싸우다가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박정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무서워서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포가 있어요. 우리 집안은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도연맹 때 우리 조상님들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보도연맹. 네. 그래서 일단 공포가 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 뭔지 알죠? 네. 공산당임을 자인을 하게 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자인하게 되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맞아요. 6.25 때 다 돌아가셨는데 그 글깨나 아시는 분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 전쟁이 끝난 뒤에 제사를 지내는데 지문 쓰실 분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불리한 우리 현대사다. 현대 역사다. 그래서 제사를 우리는 뭐 같은 날에 지내죠. 보도연맹 사건 이런 건 영화로 한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는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때 나왔죠. 그죠? 너무 아픈다. 우리 그런 분단 조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철 이런 사람도 오면 너 왜 천안함 그 배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이런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적과도 손을 잡고 빨리 평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평화협정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 밝혀낸 사실 뭐 굉장히 숨겨진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범죄들이. 그렇죠. 찾아내야 되죠. 그런 걸. 자, 마지막으로 측근들이 불리한 진술 쏟아내는데 마지막에 아들은 간데 아들은 불리한 진술 쏟아내지 않았어요. 다 배신했는데 아들만 배신하지 않았어. 아들 이시영 다 쓴 아버지 거다. 아니 아버지 게 아니다. 네? 아버지 게 아니다 그랬어요. 다 이렇게 불리한 짓을 쏟아낼 때 보통 사람들이 이 배신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인데 MB의 심리는 도대체 어떨 것인가. 저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MB의 성격은 뒤를 보지 않아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솟아날 구멍을 찾는 중이다. 네, 앞만 보고 가거든요. 그 구멍은 또 쥐들이 잘 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인신공격인 것 같고. 왜요? 이거 팩트를 얘기한 거 그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팩트예요, 팩트. 근데 어쨌든 저는 MB는 쥐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프로이트가 쥐인간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쥐인간이 뭐 쥐라는 뜻이 아니고 비하는 건 아니죠. 네, 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강박.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강박이 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트맨 영화 보잖아요. 네. 그 배트맨 영화가 프로이트의 그 컴플렉스를 갖다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주인간에 상징한 거예요. 그러면 꿈에 이제 쥐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쥐를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쥐를 무서워하나 프로이드가 분석해서 프로이드의 4가지 유명한 소재관이 늑대인간, 쥐인간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배트맨도 일종의 걔가 쥐를 처음에 박쥐를 무서워하다가 박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박쥐가 되는 게 배트맨의 나도 프로이트 심리학을 스토리거든요. 열심히 봤는데. 그래서 측근들이 아무리 MB를 배신해도 이 MB는 절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는 충성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성공했고 그런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건데 측근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분 이태광 교수님, 최민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입니다. 홍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죠.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최명기입니다.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모두가기 비평,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태광 교수님 오늘은 뭘 후벼볼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지금 소환이 될 것이다. 소문이 지금 파다하죠. 그래서 MB 심리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을까. 몇몇 지금 그것을 분석할 만한 근거를 본인 스스로가 줬죠. 그죠? 그래서 한번 내구조로 분석해보자.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 천안함 기념관을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을 많이 남겼죠 지금. 그리고 갑자기 이제 원래는 이분이 보수라고 우리가 지칭되는 세력들과 그렇게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소환을 앞둔 뒤에 행보가 굉장히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수층과 본인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죠. 이제 그 심리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지금 MB가 그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이용한 어떤 그 보수적인 주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천안함 폭침이랑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막 불안해고 그러진 않을까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금방 이제 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 본인을 왜 이제 사륙 용사 천안함 때 희생된 그 사륙 용사와 본인을 동일시하는가? 동일시하는데 동의해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이런 페이스북에다 본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 최명규 원장님이 얘기한 거 동의하지 않는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에 최 원장님 대해서.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지금도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사륙 용사가 생각나 오늘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썼어요. 다녀왔다. 그 일기처럼 쓴 거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륙 용사가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생각 안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온 거예요. 마침 또 때마침 그 김영철의 방안에 맞춰가지고 그냥 방남에 맞춰가지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본인은 평소에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자존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그게 지금 현재 위기가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 거죠.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버지의 무덤이라든가 또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본인에게 뭔가 위기가 올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왜 그럼 여기를 갔느냐? 아버지 어머니 무덤을 간 게 아니라 여기를 왜 갔느냐? 뭐 당연히 그거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확보시켜줬던 또는 그런 대통령실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봐주는 사람이 너무 서러워. 그 많은 나도 애국자야. 돈은 어디 갔고요? 그건 다 생각 안 하는 거죠. 본인을 굉장히 애국자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 애국자와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니, 그 원장님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해석하는 그 뇌의 증상은 무슨 증상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자기 확신 편증이라 그래요. 자기 확신 편중 안 어려운 건데 우리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어려운 용어를 해볼게요. 예. 자기 봉사 편증. 자기 확증, 그거보단 자기 봉사 편증이 더 어려워요. 자기 봉사 편중. 사람은 예.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한테 봉사하도록 기억이나 판단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봉사 편증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막 야단칠 때 보면 화풀이로 야단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때 생각해요. 아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해야지 자기가 심리적으로 서바이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지나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봉사 편증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MB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항상 얘기한 게 난 너무 어려웠어, 난 너무 괴로웠어, 난 너무 가난했어, 난 너무 힘들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롭고 힘들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기봉사 편증이 굉장히 유효한 도구였던 거예요. 네? 남들이 다 욕해도 난 내 길을 올바로 가고 있어. 그러나 충분히 성공한 후에 본인을 자성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자기봉사 편증이 지금은 본인의 자성과 본인의 성찰과 본인의 변화를 막는 커다란 환기시켜주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황과 가장 맞는 그 지점을 찾아간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제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초조하기는 하나 불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불확실성을 갖다 대하게 됐어요. 그러면 불확실성을 대하게 됐을 때 그 불확실한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엄청 흥분해요. 야, 떼돈 벌 것 같아.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한 일인데 굉장히 그게 나쁜 일일 때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은 초조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겁이 많은 게 더해지면 불안해져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겁이 없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본인한테 닥치기 전까지는 본인한테 닥칠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의 입장에서는 추진력이라고 본인은 생각한 거고 그 추진력이 여기까지 오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정치적 생명을 건 검찰 소환이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은 지금보다 옛날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때 96년이죠. 검찰 수사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때 한번 철저한 수사를 받고 어떤 의미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합숙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도 계속 처음에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지금의 최순실 씨와의 예. 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천안함 폭침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갖다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수습했다는 게 본인의 커다란 그 업적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MB가 막판에 인기가 떨어졌을 때 사용한 이슈가 다 잊어먹거든요. 독도였어요. 독도에 간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 주범이 왔다는 걸 통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그거를 갖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대통령이 했었을 때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이 넘겼던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천안함 폭침 위기를 갖다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도 그래도 대통령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일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MB가 이런 말 남겼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나라 현실이 부끄럽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김영철의 방안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부적절하지만 천안함 폭침에서 산화한 용사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현재 몰락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예. 천안함에서 폭침당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비극적인 현실이 됐었던 듯이 본인도 조금 지금 비극적이 되다가 보니까 오호. 막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되긴 하지만 본인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 시행자들과 네, 그래서 나도 뭔가 애국적으로 나라를 잘 보려고 했는데 잘하다가 잘못된 조금 꼬투리 갖고